이번에는 소방방재 전문가시죠. 서울시립대 이영주 교수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지금 이 고성하고 강릉 두 군데 지역의 산불이 거의 주불은 잡힌 것 같아요. 예. 오늘 내로 완전 진화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? 예,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상당 부분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진압이 됐다고 하는데요. 예. 다만 이제 오늘 밤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. 대부분의 산불 같은 경우에 낮에는 적극적인 진압이 이루어지는데 예. 대신 밤에는 이런 헬기의 동원이라든지 진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요. 사실 밤 사이에 강풍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나마 작은 불씨 같은 것들이 다시 커지면서 재발화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거든요. 예. 그래서 오늘 진압된 상태, 낮까지의 상태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진압이 완벽하게 됐지만 밤 사이에 그런 재발화가 되는 부분들만 없다면 내일 중에는 대부분 현장이 다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번 산불의 완전 진화 여부는 내일 아침에 좀 가봐야 알겠네요. 네, 오늘 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역대급 산불로 이번 산불이 커졌는데 그 원인이 이른바 양간지풍이라고 해요. 예. 양간지풍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? 예, 방송에서도 많이 보도가 돼서 양간지풍에 대해서 많이 알고들 계실 텐데요.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. 지금 이제 봄철 같은 경우에 북쪽에 이제 저기압이 형성되고 남쪽에 고기압이 형성될 네. 때 이렇게 남서풍이 불게 되는데요. 이 남서풍이 실제로 이제 이 태백산맥을 넘어오게 되면서 산을 넘어오게 되면서 위쪽에 더운 공기층이 이미 차 있는 상태에서 찬 공기가 그 밑으로 흘러내려가게 되는데 한마디로 찬 공기가 흘러갈 수 있는 틈새가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네. 지나가기 때문에 하강 기류랑 맞물려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강풍으로 돌변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양간지풍이라고 하는데요. 예.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바람의 이 강도가 훨씬 세기 때문에 실제로 작은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굉장히 멀리까지 또 빠르게 확산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. 실제로 어저께 이 야간에 화재 확대되는 양상들을 보면 이런 양간지풍의 영향으로 실제로 산 쪽에서 오히려 바다 쪽, 이 마을 쪽이라든지 그렇군요. 예.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됐습니다. 근데 바람의 세기가 보면 이 초속 30m 이상, 시속을 하면 거의 100km가 넘는 정도인데 이 정도면 거의 태풍급 아닙니까? 예, 맞습니다. 실제로 이렇게 강한 바람, 쉽게 아까 태풍급 예. 100km 넘는다고 하지만 소위 말씀드리면 야구 선수가 가장 빨리 던지는 공보다도 빠른 예. 이러한 속도거든요. 또 실제로 화재 현장에서는 이러한 강풍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화세가 강해지면서 주변의 산소를 급격하게 연소시키면서 주변의 공기들이 또 이 화재 쪽으로 또 모여들게 되는 이런 현상. 그래서 예. 와류가 생긴 거나 돌풍이 생기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게 됩니다. 그렇군요. 바람이 이렇게 세면은 아무래도 산불도 빨리 번지겠지만 진압하는 그 입장에서는 참 잡기가 어렵겠어요. 예, 맞습니다. 화재가 또 급속하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또 발화가 된 지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진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. 또 실제로 시야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또 실제로는 강한 바람 때문에 이를테면 헬기가 이런 부분들에 주수를 하는 경우에도 살수를 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위치에 대한 이제 살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진압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이 산불 특보를 보면서 이 CCTV 영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이 전기 불꽃 같은 게 튀면서 이 불이 커지는 모습인데 한전 설명에 따르면은 전봇대에 이 개폐기에 붙어 있는 전선이 이 강풍을 타고 날아온 이물질에 부딪히면서 불이 났다. 지금 이런 얘기인데 이 가능한 얘기인가요? 실제로 이제 영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예. 부분들이 과연 어떤 물질이 강하게 충격을 주면서 전선이 끊어진 건지 혹은 또 전선의 피복이 일부 벗겨지면서 합선이 일어난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. 근데 예. 정상적인 개폐기의 상태 그리고 또 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피복이 벗겨지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사실 일반적인 상황들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또 이렇게 지금의 현재 설명대로 강한 강풍에 의해서 예상치 않은 어떤 충격에 의한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 정도 강풍에 날라온 이물질이 전선의 피복을 벗길 수가 있는 건가요? 그러게요.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.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. 그래서 어떤 물질이 됐는지에 대한 추정 부분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강원도 동해안은 이번 산불만이 아니라 심심치 않게 큰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. 예. 이 예방법은 없는 건가요? 물론 이제 예방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의 화재가 발생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예. 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들도 있거든요. 예. 이를테면 심지어는 나무가 빽빽한 경우에 나무끼리 마찰을 부딪히면서. 일으키면서도 또 불이 나기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막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사람의 실수에 의한 이런 실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최대한 예방을 해서 막을 수는 있겠죠. 또 예. 한편으로는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또 넓게 피해를 확대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
초기에 빨리 진압할 수 있는 대응력이라든지 또 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대피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뭐 강원도 동해안 지역 산불도 자주 났지만 특히 이 계절적으로 보면 대형 산불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월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. 예. 이 4월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계절적인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?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양간지풍과 같이 이제 바람의 영향도 네. 상당히 있는 시기가 이 시기고요. 네.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수년 동안 이 봄에 특히 4월 달, 5월 달에 굉장히 갈수기가 되거든요. 건조한 네. 기후가 연속적으로 계속 오래되는 기간이다 보니까 바람도 굉장히 잘 불고 또 이를테면 건조한 기후 이런 상황에서 작은 이런 불씨 같은 것들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4월이라든지 5월 달 오히려 겨울보다는 오히려 봄철의 화재들이 훨씬 많고 또 산불 네. 같은 것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봄철이라고 해서 조금 방심하지 마시고 화재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되겠습니다. 지금 이 고성 산불 같은 경우는 전봇대 스파크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번 산불 같은 경우 강릉에서도 나고요, 인제에서도 나고 여러 군데서 났는데 그쪽은 어떻게 지금 그 화인을 보고 있는 겁니까? 예, 실제로 뭐 인접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속초에서 이번에 발생했던 고성에서 발생한 뭐 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아가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기엔 조금 좀 거리가 멀고요. 예. 거기서 자체적으로 또 거기서도 이를테면 여러 가지 이런 건조한 기후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이를테면 바람원 이를테면 뭐 심지어는 물방울에 반사가 된 이런 햇볕이 열이 모이면서도 발생하기도 하고 사람이 뭐 이를테면 거기 산행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아직 다른 곳들의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진 않은데요. 예. 이런 부분들은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산불로서 이어져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. 이번 산불 때 보니까 이 대피 명령 방송이라든가 문자 같은 건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라 이런 구체적인 안내가 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대형 산불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대응 매뉴얼 같은 게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? 아닙니다. 실제적으로 이런 매뉴얼들이 다 지정이 돼 있고요. 사실은 있군요. 산불도 우리나라에서 네. 발생하는 재난으로 한 분류로 되어 있고 이 재난 관리의 주관 기관은 또 산림청으로 되어 있습니다. 산림청에서 이런 산불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데요. 다만 문제는 이런 매뉴얼들이 한번 만들어져서 그냥 책장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네. 이 매뉴얼들에 대해서 훈련도 하고 또 이렇게 재난을 겪은 다음에 산불을 겪은 이후에 이런 매뉴얼들 중에서 작동이 제대로 안 됐거나 혹은 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이 되면서 네.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이런 매뉴얼대로 제대로 이 기능들이 유지가 되고 작동이 됐느냐라는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안 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좀 더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. 예, 아무쪼록 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산불이 하루빨리 지나가 됐으면 좋겠고요. 또 피해 복구라든가 이재민 대책도 좀 차질 없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서울시립대 소방방지학과 이영주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